평자만 하나만 해드릴게요. 평자. 정치는 뭐냐? 한마디로 평입니다. 중심 잡기. 이게 수평저울입니다. 수평저울. 천칭저울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딱 하니까 두 개가 방방해지는 게 평입니다. A와 B가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공존하고 있잖아요. 일이 기울지도 않고 일이 기울지도 않고 둘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실패한 공산주의처럼 다름이 없는 획일적 똑같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일은 모양, 적성, 그 다음에 사회적 실천 능력 이런 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인격, 생명, 귀의 균등 이게 같이 가져요. 그런 불평등의 평등, 평등 속에 불평등이 있는 게 여기서 말한 평입니다. 그래서 자연 여기에서 화가 나와요. 이질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지게 하거든요. 사회주의 요소가 있지만 사회주의 요소를 극복합니다. 왜 다름이 인정됐습니까? 근데 다름은 개인주의 측면이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가니까 역시 개인주의도 극복이 됩니다. 평 안에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얘기가 원효스님 얘기로 이제 탈바꿈을 했는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이게 노루였습니까? 사슴이었습니까? 흘리벌 떠 옵니다. 그래서 숨겨주라고 하니까 원효스님이 숨겨줍니다. 아니라 다를까 사냥꾼이 이게 달려옵니다. 봤냐고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저렇게 말을 해라. 모른다. 대가를 치러라. 알았다고 너 뼈다리 살을 비었습니다. 무게를 달았어요. 이쪽으로 기울어요. 그래 또 했습니다. 양으로 하냐 그러면 사슴인데 사슴보다 더 많이 살이 나왔는데 또 이쪽으로 기울어요. 원효스님이 드디어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목숨으로 값이 똑같구나. 목숨을 바칩니다. 몸으로는 값이 달라요. 목숨은 같아요. 이 두 개가 가는 게 평이에요. 같고 다름이 어우러지는 것. 그러니까 무게가 반방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은 질 수 있죠. 이게 평입니다. 동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이에요. 대학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신, 죄가 치국 마지막이 평천하예요. 온 세상에 평화가 오고. 평입니다. 평.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자유, 행복, 평화, 공존. 근데 어떻게 하나? 이 평은 개인적으로는 각득기소입니다. 각각의 존재들이 자기의 적성과 역할을 사회에서 구현하는 것. 그 다음에는 국가나 모든 존재들과는 같이 어우러지는 것. 그게 평이에요. 각득기소. 각각의 존재들이 자기를 구현한다. 첫째. 두 번째는 그게 온 존재들이 같이 평화롭게 어울려서 그걸 이제 동양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천하를 실현하는 방법.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서양식 방법이고 우리한테 알려진 서양식. 동양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나다운 수신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집, 그 다음에 치국, 이질적인 요소인 사회, 국가, 마지막에는 다른 국가와 그 다음에 천지 자연과 어우러서 하는 평천하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동양의 구현 방법입니다. 서양은 어떠나요? 상대적으로 현대 정치는 위에서 밑으로잖아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하자고 맨날 말은 그러잖아요. 실제는 위에서 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왜? 정치는 민의를 모든 존재를 평화롭게 하는 게 정치인데 소수가 해버리면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잡으려고 할 때는 민심을 요즘 투표를 하기 때문에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하자. 그 다음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 잡으면 이제 공수표 남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왜 동양에서는 수신을 제일 중시하는가? 그걸 방지하는 게 수신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정치에는 근본 원리는 뭐냐면 일치 일란입니다. 한 번은 다스려지고 한 번은 혼란스럽다. 이게 동양의 정치의 파도입니다. 일치일란. 영원히 치하거나 영원히 난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치하면 한 번 난하고 한 번 난하면 한 번 치한대요. 그러면 리더도 그럽니다. 한 번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음한 사람을 택합니다. 왜? 강한 사람 어떻습니까? 날 따르라거든요. 이게 투표를 그런 사람한테. 나이로 한번 해볼게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젊은 사람을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젊다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을 뽑습니다. 이제 성향으로 하면 진보와 보수로 하냐 그러면 진보가 했다. 그러면 보수가 한번 잡습니다. 3번까지 하기가 잡기가 어려워요. 2번까지는 쉬워요. 이게 일치일란이에요. 일치일란.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처신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모제기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낀다. 그럼 당연히 뭘 말하면 됩니까? 동글뱅이를 말하면 돼요. 이게 비전 제시입니다. 간단해요. 아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하면 어때요?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 담보된 그런 철인 정치를 꿈꿉니다. 동양은. 물론 플라톤도 철인 정치이긴 해요. 근데 다릅니다. 내용이. 그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러면 이것이 세계로 구현됐을 때 일치일란인데 곧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3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난세. 난세. 두 번째 승평세. 세 번째 태평세. 제일 처음에는 난세가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구, 우주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 태평세로 오르는 것이 승평세예요. 난세는 못 살았다. 뒤집어 엎자는 거고. 승평세는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제 조금 한숨 쉬겠다. 이게 승평세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환호성을 안 질러요. 환호성을 지르는 게 태평세입니다. 태평한 세상. 또 이것을 대동사회라고도 합니다. 대동사회. 동양 정치의 끝 대동. 모든 존재들이 이질성이 보장되면서 큰 화합을 이루는 것. 큰 틀 속에서 같이 가면서 각자성이 보장되는 것.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 근데 그것은 이런 3단계 순으로 가고 다시 이게 이렇게 갑니다. 난세로 갑니다. 왜? 일치일란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리더가. 그 리더를 보냐 그러면 저 옛날부터 한번 내려와 볼게요. 리더도 시절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오면 예전의 리더는 전부 추대입니다.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간에 자연적으로 제일로 훌륭한 존재, 뛰어난 존재가 자연히 추대가 됩니다. 내가 할게 안 해도.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냐 그러면 이 추대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안정이 되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계승이 일어납니다. 왜? 이 시스템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이것만 잘 습득해서 이끌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승이 일어납니다. 계승은 첫 번째 어떻게 일어나는가? 집단 내에서 일어나요. 이게 과부 정치예요. 서양에서. 과부 정치. 우두르머리가 여러 명입니다. 동양에서는 근데 그것을 같은 그룹 내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형제 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더 안정되냐 그러면 부자 간으로 상속이 됩니다. 계승은 세 가지예요. 관울정치, 그 집단 내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는 형제지간에 이제 공고히 되는 거죠. 권력이 가장 공고히 되는 게 이게 부자 세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좋기는 하는데 이게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 다음에 깜냥 아닌 존재들이 했을 때 문제입니다. 근데 추대는 못 받고 왜? 시스템이 공고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고한 틀을 깨고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것은 혁명이요, 잘못된 것은 쿠데타입니다. 예, 왕조가 전부 쿠데타와 아니면 혁명으로 되죠. 역성혁명. 전부 지금 쭉 역사가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절이 지나다 그러면 드디어 여기까지가 이제 왕조의 신분제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근대에 오냐 그러면 이 신분제가 깨지면서 민주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왕정. 왕이 정치의 주인공이시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이 정치의 주인이시죠. 이게 근대에 와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큰 특성, 왕정에서는 이런 세 가지 크게 추대, 계승, 혁명이 있고 이 안에서 조그마하게 차이점들이 있지만, 신분제 사회에서는 왕이 핵심 권력을 장악했다면 근대에 와가지고는 백성들, 밑에 있던 백성들이 전부 인권으로 나갔다. 그걸 장악해가지고 드디어 사람이, 국민이 윗 다스리는 사람을 뽑는 시절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년도입니까? 왕정에서 민주정치로 넘어간 거고요. 네, 제대로 자리를 차지한 게요. 예. 이승만 전 그때 투표를 통해서 뽑았으니까. 근데 그 근저는 그냥 오진 않죠. 아까 이걸 하면 이걸 난세로 한다. 이걸 태평세로 한다. 승평세가 있잖아요. 이 과도기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도기. 이게 일제에서 더 넘어가면 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났을 때 그게 어떤 행위가 있잖아요. 동학입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그 두 개의 사건이 엮었다면 민주나는 우리나라. 동학이구나. 제일 민초들이 일어났잖아요. 3.1운동은 그래도 지식인이에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왜 단시간에 이렇게 빠른가? 바로 동학이라는 민초가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갈아엎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죠. 우리나라는 운 좋게 주어졌다고 천만의 말씀. 3.1운동이 또 세계에 중국 5.4운동 이런 거 전 측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세비크 혁명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어서 너무나 왜곡됐어요. 근데 3.1운동 아니 동학혁명에 있어서는 왜 그랬냐? 동학혁명의 원리가 뭐냐? 핵심 원리가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냐? 같이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혁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민주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보다 사람이가 바로 생명, 하늘이다. 이게 훨씬 커요. 이게 민주의 본령입니다. 백성이, 국민이 정체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존재마다 전부 인격과 생명으로 똑같다. 역할은 다르다. 그 다음에 리더의 덕목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내적으로는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정리할 수 있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사는 도덕성, 그 다음에 다른 존재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 이게 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자신의 일을 헤쳐갈 수 있고 이 시대의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서 실제로 그것을 구해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재적으로 갖춰야 될 학, 덕, 업입니다. 동양에서 요구하는. 근데 리더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내재적으로 이 역량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대를 인식해서 그 다음에 민심을 수렴해가지고 그것을 성취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위, 지위가 필요합니다. 지위. 인,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나의 가치에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절을 정확히 냉철하게 읽어내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위, 인, 시라고 해봤습니다. 내적으로 학덕업, 외적으로 위인시, 이 두 개를 아우러 가지고 나한테 운이 좋게 시운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출사해서 일을 벌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 갖췄는데 유감스럽게도 나한테 시운이 안 와요. 그러면 동양의 정치의 리더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안 하냐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근데 이걸 하냐 그러면 운이 좋으면 추대를 받거나 아니면 혁명을 밑에서 일으켜가지고 당신이 앉아주시오 이렇게 와요. 이성계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성계가 이런 식의 혁명으로 고려해서 조선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이성계는 분명 혁명이 맞습니다.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가 분명 맞고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혁명을 했다고 해서 꼭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쿠데타 한다고 해서 꼭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런 만남을 예전에 그 남자분들 많이 하시니까 유비와 제갈량과 그 다음에 관우와 장비의 만남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갈량이가 바로 학, 비전을 제시하고 사태를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에 유비가 그 모든 걸 아우르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는 관우와 장비가 실제로 용감무쌍하게 구현해 나가는 정치는 혼자 못해요. 한꺼번에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로 중요한가? 리더 중에 리더는 동양에서는 용장보다는 지장보다는 덕장을 씁니다. 그 예를 들어드리면 유방이 천하를 통일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서 요즘 말로 하면 날건달입니다. 그런 날건달이 없어요. 배짱 좋기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무전지식이요 무조건 가서 맨날 며칠 맨날 몇 달을 돈을 안 내고 채우만 먹어요. 유방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돈 받아오라고 그 기세에 눌려서 한 말을 못해요. 유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번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동서지간입니다. 개백정이에요. 번케가. 근데 나중에 홍문현 잔치에 있을 때 유방이 절대절명의 사태에 처하는데 번케가 그 이렇게 진중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여기 안에서 유방을 제어가려고. 근데 사태가 급박하면 장량이가 미리 낌새를 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딱 지키고 있는데 한번 미니까 그냥 이렇게 전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 사태를 직감하고 그걸 해결해냅니다. 번케. 근데 번케가 하루는 날이 따뜻하니까 이를 잡습니다. 근데 이 이를 어찌 잡냐면 바위에다가 이를 딱 놓고 이걸 이렇게 때리고요. 이걸. 이가 잘 안 죽습니다. 이게 장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하냐고 이를 잡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냐고 장량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하니까 턱 소리 나면서 피가 턱 하면서 죽어요. 이게 번케는 용장의 대명사거든요. 용장이 장량이라는 지장만 못하다. 장량은 누구 휘하에 있었는가? 유방 밑에 있었어요. 유방이 덕장.
저희가 리더의 3리더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리더가 최고의 리더인가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요긴한 예입니다.